토크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물론 하지 말아야 될 말이지만 걱정도 팔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팔자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옳지 않은 건데 그만큼 걱정하는 사람들 정말 사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런 것까지 좀 예민한 분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한 70% 정도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을 영어로 worry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worry가요, 걱정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대요. 되게 재밌죠? 걱정하다. 나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는 거죠. 더 나아가 옆에서 그 걱정을 듣는 사람도 괴롭히는 행위죠. 자, 그 매일같이 입을 걱정, 먹을 걱정, 뭔가를 갖고 있는데도 더 가질 걱정, 그 걱정을 정말 만들면 만들수록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한 분께 의지를 하고 그분께 맡긴다면 가장 단순한 문제부터 걱정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만나서 매일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주시는 주님과 함께 걱정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자 합니다. 주님 만나고 걱정이 다 감사로 바뀌었다는 분입니다. 가수 김민진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파워풀한 가창력을 지닌 여성 보컬 그룹 버블 시스터즈 멤버 김민진. 2013년 솔로 활동을 선언한 후 다양한 음악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가수 활동을 하면서 슬럼프와 방황의 시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노래를 하면서 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가수 김민진 씨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죠. 어머니 굉장히 현실적이시죠. 공연 끝나고 나서 아니요 다를까 말을 시키더라고요. 원래 보통 이제 제가 공연 끝나고 보컬 그룹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겁났었던 것 같아요. 박자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주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너무 저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저를 다 바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아요. 그 버블 시스터즈로 활동하실 당시에 제가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오신 분은 다른 기수였던 거죠. 첫 번째 했던 언니들. 근데 일집 했던 활동하시는 모습은 제가 자주 뵙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 복도에서 네, 네, 스치듯 네, 네. 눈인사한 정도. 그러고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네. 놀라운 자리에서 함께하게 됐네요. 네, 정말 이런 프로그램에서 정선희님을 만나게 될 줄은 그러니까요, 정말 예. 꿈에도 몰랐죠. 저도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줄은 몰랐어요. 좀 감사죠. 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민진 씨가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예쁜 아가가 100일 전에 탄생을 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모유 수유 중인데 4시간 간격으로 지금 모유를 수유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이를 잠시 어머니께 네, 맡기고 네, 네. 예, 우리 출연해 주셨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딸. 딸이면은 정말 이제 막 말하고 이러면 엄마랑 막 네, 끝내주겠다. 지금도 이제 막 뒤집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120일 정도 됐거든요. 뒤집었구나 네, 벌써. 뒤집으면서 막. 웃죠? 네, 막 까르르 웃고. 네,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우리 이쁜 마음으로 출연을 해주셨을 테니까 엉클어진 마음이 아니라 지금 제일 행복할 때 인생의 가장 단 과일을 먹고 있을 때 김민지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작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네. 예, 그걸 먼저 축하드렸어야 되는 건데. 네, 아니, 작년 몇 월에 결혼했어요? 제가 작년 1월에 결혼해서요. 3월에 아기를 가졌죠. 그렇구나. 빨리, 야, 속공으로 해결해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네. 아니, 저는 진짜 맡겼어요. 정말로, 이렇게 뭐 요즘에 또 너무 난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예. 아기를 우리가 안 낳을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빨리 준비를 해서 주실 때 갖자 이래가지고. 근데 남편이 네. 무려 7년을 연애한 남자친구. 네. 잖아요. 의리가 있으시네. 의리가 있으셔.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뭐 횟수로 6년이고 그렇죠. 7년이고 6년. 그러면 활동할 때 남자친구가 네. 있었던 제가 이제 거잖아요. 활동을 버블시스터즈 그룹을 활동을 이제 그만둬야 할 때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됐죠, 사실. 네. 그렇구나. 저라는 어떤 제가 이제 버블시스터즈가 아니고 민진이라는 어떤 맞아요. 그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되게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힘도 많이 주고 너네 아니, 뭐 할 수 있다. 소개팅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버블시스터즈 끝물 때쯤에 네. 뭐 그거를 준비하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버블시스터즈 말고 좀 뭔가 더 진한 음악을 해보고 싶다. 소울풀한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대학교 동기들이랑 이제 힘을 합쳐서 밴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대중그룹 대중 가수가 아니고 이제 홍대나 이쪽 이제 클럽 매력 파티 있다. 인디 씬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인디 씬에서 이제 활동해보고 싶어서 이제 하다가 뭐 이제 파티를 이제 초대돼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이제 한 4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그때 또 외국인 파티였었거든요. 외국인 상대 파티였었는데 네네네. 그 외국인들 사이에 한 명이 딱 있더라고요. 한국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보인다.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40분을 공연을 했죠. 근데 공연 끝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말을 시키더라고요. 원래 보통 이제 제가 공연 끝나고 나면 저한테는 말을 안 시키더라고요. 친구들한테 가면 이제 막 뭐 공연 너무 좋았어요. 이러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미진 씨가 앞에 좀 무대에 있을 때 좀 외국인 같아요. 그런 노래 얘기 부를 많이 때, 들었어요. 그렇죠? 네. 조금 이국적이고 네. 다가가기 힘든 포스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건 재능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자로서는 아주 넘사벽인 예, 단점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연애하기엔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시켰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지금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부터 히터나인 이제 그때 밴드가 히터나인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히터나인 공연하면 어디서 볼 수 있냐, 사이트가 있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이트를 알려주면은 그 찰나의 시간에 사이트를 알려주면은 이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선수야.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연락처를 받았죠.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사이트를 알려주면 안 되는 네, 사이트를 알려주지 말고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식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는데. 따로 연락 올까 봐. 네. 그거였구나. 네, 저도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순간 통하는 네. 기운이라는 게 그건 네. 무시 못하죠.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은 남편과 이제 예쁜 가정을 꾸리셨는데, 야 요즘 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사실 엄마들이 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어때요? 쉽지 않죠. 네, 워킹맘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진짜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감사는 하지만 또 고된 건 고된 네, 거니까. 육체는 진짜 너무 힘들지만 그쵸. 정신적으로는 감성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쵸. 행복하고 네. 해서 아주 둘이 양립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힐링 토크 회복에서 그 출산 이후에 첫 외출로 저희가 네네, 함께하는 공식적인 첫 외출이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민진 씨에 대해서 김민진 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진 씨가 제 대학교 후배네요.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요. 2006년 여성 4인조 그룹 버블시스터즈로 데뷔를 합니다. 2013년까지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솔로 선언을 한 후에 2016년이죠. Yesterday's I, 그다음에 That's Right. 네. 그리고 2017년에 끝났어. 잠깐만요. 이걸 기점으로 이게 뒤에 이력이 없어요. 다들 그래요. 어떻게 그래서 된 거예요? 제목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 이거 어떻게 된 근데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앨범을 이제 계속 꾸준히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기 계획이 뭐 이렇게 딱 언제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어서 이제 뭐 같이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끝났어라는 앨범을. 근데 이제 그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원래는 하고 나면서도 임신 중에도 제가 앨범을 내려고 했었는데 네.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그쵸. 네, 좀 너무 뭐 너가 이제 하루 이틀 음악 할 거 아니고 그럼요. 예. 계속 꾸준히 할 건데 뭐 그렇게 네. 근데 민진 씨가 워낙 소울풀한 가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그게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조금 그런 부분도 그쵸? 있어요. 예, 네. 그 생명을 잉태하고 네. 출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게 또 다른 콘텐츠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이유가 더 기대되는 가수이기도 하죠. 예, 진짜 급하게 생각하실 일은 네, 아닌 것 네.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어렸을 때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음악 시간이 항상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긴 했겠지만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뭐 고무줄놀이 많이 할 때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4학년 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잠깐 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친구, 저를 불렀던 친구는 이제 학교의 학예회 같은 곳에서 학예회 같은 그런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동요를 부르기로 한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혼자 조금 부족하니까 너가 화음으로, 너가 튀는 게 아니고 화음으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뭐 동요도 뭐 아니면 가요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불렀죠. 근데 부르고 나니까 학예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해 5학년 될 때쯤에 그 담임 선생님이 너 이제 학예회도 한 번 했었으니까 그 지금 한국일보 있잖아요. 네. 한국일보에서 그때 이제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한국일보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오고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많이 하니까 오디션을 봐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제 의지는 없고 그냥 뭐 시키니까 그때도 학예회 때도 시키니까 했고 오디션도 시키니까 했고 엄마도 이제 한번 해봐라 취미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되게 먼 길을 다녔죠 그 5학년 때. 아 뭐 엄청 1시간 거리인 곳을 혼자서 다녔으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러 다녔어요. 그냥 뭐 제가 전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 네. 가이드가 잡혔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네. 아 이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네네네. 그렇죠. 이미 그때 네. 그렇게 또 음악을 접하고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합창단에까지 네. 또 발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함을 찾은 거잖아요. 그쵸. 진로, 그러면서 이게 제가 진로로 이거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 그렇게 남들이 어떤 음악 예체능을 준비하겠다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늦었었어요. 정말, 나는 진짜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고3 이제. 진짜? 네, 고3이었어요. 보통 중학교 때 그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노래는? 네 노래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예중을 간다 예고를 그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6학년 말에 가서 예중을 준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 그리고 뭐 또. 시기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준비해서 고등학교를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그쪽을 한 게 아니고 인문계 쪽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로 그 예체능을 이제 탄탄히 밟아간다는 게 힘들죠.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힘들죠. 놀기도 바쁘고 돈도 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돈이 한 푼, 두 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진짜 준비할 때 좀 이제 정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고 한 중1, 2학년을 그냥 합창단만 좀 다녀보고 네네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남들이 준비하는 만큼 절대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냥 인문계를 갔어요. 네. 근데 고3 때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다고 했을 때 네. 부모님 반대나 이런 건 없었나요? 너는 음악할 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준비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2 때는 이제 정말 이제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음악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악을 이제 처음에 하려고 했었어요.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네네. 어머니가 어디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음악은 사실 성악은 정말 특출난 사람들만 잘 하잖아요. 어지간해서는 네, 어지간해서 눈에 띄기 너무 힘들죠. 진짜 클래식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는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게. 어머니 굉장히 네, 현실적이시네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저는 사실 노래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이거에 대한 열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막 이제 막 싫다고 했죠. 근데 그러다가 클래식 작곡을 해봐라. 그래서 한 달 정도 화성학이라는 걸 좀 배웠었어요. 클래식 작곡 그거 복잡하던데. 그죠? 어렵죠. 네. 너무 수학이더라고요. 박진영 씨가 나와가지고 자꾸 그 화성학 얘기하는데
머리가 막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수학이고 막 이런 맞아요, 거. 수학이에요. 나는 수학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물리 막 이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어떻게 어영부영 이제 예체능과 고3 때 예체능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친구가 실용음악과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즈 피아노를. 그래서 그럼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또 좋아했으니까 그럼 이걸로 해봐야겠다. 이게 내 마지막 길이다 생각하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갔어요. 실용음악 학원을 갔어요. 사무장 그래도 네네네. 준비를 하시는구나. 나름 뭔가 이제 계속 갔어요. 그렇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났었으니까 사실 너무너무 늦었죠, 그때도. 근데 이제 한두 달쯤 배웠을 때쯤이었을까? 친구들이 그 당시 저는 너무 생소했던 보컬이라는 이제 실용음악과 보컬이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이제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가요를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요를 연습한다는 건 처음이었었던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클래식 중심이었으니까. 네.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했던 가락이 있어서였는지 제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러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를 불렀어요. 언니가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너 팝을 많이 잠깐 듣죠. 뛰어볼래? 그랬는데 날랐구나. 선생님, 네. 완전 멘붕. 뭐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 노래 재능이 있다, 뭐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너 이걸로 가는 게 대학에 빨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옳다커니 엄마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렇죠,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갔더니 엄마가 엄청 반대를 하셨죠. 그 당시만 해도 예쁜 가수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현실적이세요. 현실적이신데. 그래서 냉혹하신데. 너가 그거를 해서 뭘 하겠냐, 가수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정말 제 자의로 엄마한테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나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나중에 네. 후회를 하더라도 혼자 하고 주변 탓을 못 네. 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아빠는 이제 약간 좀 동조를 해주시는 노래 분이었고,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너 대학엔 꼭 가라. 대학 안 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어머니 세대들은 다 그러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동덕여대. 그 당시에는 못 갔어요. 사실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뭐 고2 때부터 고1, 2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는 고3이었으니까. 네, 기관지도 원래 선천적으로 조금 약해요. 약한 데다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대 결절이 오더라고요. 노래 시작하기 전에. 노래하기 전에 네. 결절이 먼저 온 거예요. 네. 소리를 지르고 놀러 네. 다녔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려고 이제 한번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어떡하면 하시더라고요. 좋아. 원체 이제 편도가 너무 커서 아니, 항상 무슨 소리를 어떻게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큰 마음 먹고 이거는 뭔가 제가 이제 지금이었으면은 뭔가 음성 치료라든지 좀 이렇게 했었을 텐데 너무 겁이 나니까 수술을 이제 결정을 했죠. 편도. 네, 편도가 아니고 성대 결절. 성대 결절 수술. 편도랑 성대 결절 수술을 이제 했어요. 아이고야,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래가지고 고3 때 그렇게 수술을 하니 못하죠. 네, 당연히 못하죠. 그때 한참 쉬어야지. 2002년 이제 월드컵이었었거든요. 월드컵. 이러면서 저 혼자서 네. 이러면서 저 혼자서 그래가지고 수액이 있네. 흥이 많은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페인전 때 푹푹 났어요. 어떡하면 좋겠다, 정말.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2002년이 다 온 국민이 다 성대 결절이 올 정도였지만 너무 그 와중에 수술하고 피를 토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피흑전사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를 못 갔어요. 못 가고 또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친구들이 제 친한 친구들은 정말 다 너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동덕여대도 되게 많이 가고 뭐 지금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이런 데 너무 많이 가니까 저도 나름 이제 그 오기가 생겼었나 봐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뭐 진짜 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정말 음악이랑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재수하던 1년 동안은 뭐 놀더라도 음악을 들으면서 했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음악을 했고 밥을 먹을 때도 음악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결실이 엄마가 원하시던 그 대학교에
진학을 한 것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절박함이 그만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양분이 되죠. 맞아요. 그럼 버블 시스터즈로 데뷔한 거는 대학교 때예요? 언제? 네, 대학교 때예요. 어. 그때 1학년 말이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말에 어떤 친구가 지금 이제 현정 언니, 이제 두 번째 언니 되는 현정 언니의 제자가 이제 저랑 동기였었는데 그 친구가 현정 언니가 잠깐 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이제 다시 나올 때 콘서트를 하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코러스 도와달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나서 이제 갔죠. 갔더니 네, 갔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노래를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코러스도 이제 오디션 보냐고 이제 그러면서 얼떨결에 노래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비공식적으로 멤버를 구하는 중이다. 심장이 터져나가는 네, 터져나갔죠.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너무 이제 그 당시에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었고 아이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언니들한테 너무 폐를 끼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이제 고사를 했다가 언니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되게 하나님 그래서 하시는 일은 덥석 물었죠. 물었지. 네. 그럼 네. 엉 물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되게 행복한 네, 활동을 네, 했잖아요. 네, 네. 일찌감치. 네. 그래도 버블 시스터즈는 조금 이 방송계에서 어느 정도 명품 보컬들로 정평이 나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일반 우리가 아이돌로 삶을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전문성을 별개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거예요. 네, 네. 아이돌들은 또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네, 네. 완전 멀티로 뛰어야 네, 되니까. 예. 근데 버블 시스터즈 그리고 뭐 빅마마 이런 종류의 그 소울풀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우리가 인정하는 약간 가창력, 네. 예,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선수들끼리도.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버블 시스터즈라고 하면은 빅마마랑 너무 양대산맥으로 보컬 그룹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겁났었던 것 같아요. 겁났겠다 진짜. 그러니까 감히 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사실 막 그렇죠.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어렸잖아요, 네. 또.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 그래서 뭔지 모를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였었는지 아무튼 고사를 했었는데 되고 나서 진짜 감사하긴 했죠.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 네. 당시에 신앙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 모태신앙도 아니고 네, 저는 신앙이 아니에요. 활동 이후에 네, 네.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참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네. 버블 시스터즈로 하고 났는데 아까 그 어떤 타이틀이라는 게 저를 너무 옥죄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그룹이라는 게. 왜 사람이 종교라는 거가 이제 뭐 저희는 신앙이지만 종교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열리죠. 네, 그 한 23살 때쯤에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일이 있는데 일 말고 저거를 먼저 우선시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옆에 계셨네. 아니, 이상하게 다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네.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하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다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었나면서 있었죠. 힘들 때 그냥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사실은 지금이랑은 너무 다른 마음으로 그냥 내 힘든 마음을 누군가한테 털어놓으러 가자. 저도 그랬어요. 네. 털어놓으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번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죠. 네. 그게 시작이었던 갔는데 것 같아요. 이렇게 첫날 느낌은 어땠어요? 그냥 좀 약간 이색적이다라는 느낌 아니면 이색적인 뭔가 게 좀 아니고 뭉클하다라는 느낌? 이색적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나도 너무 쑥스러운 게 많았어. 네, 너무 쑥스럽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또 청년부를 나갔어요. 그렇구나. 청년부들끼리 모이면 사실 모여야 굉장히 돼. 또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그 홍대 문화라고 하면 약간 좀 쾌락적인 게 조금 있기도 하잖아요. 네. 클럽 문화가 한창. 클럽 문화가 한창 네. 이제 시작될 맞아요. 성행할 때쯤이었으니까 때였어요.
클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제 근데- 시작한 햇병아리를 데리고 클럽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곳을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이제 홍대를 좀 이제 뭐 진짜 깨끗하게 아,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 홍대 거리도 정말 깨끗이 네. 저희가 봉사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항상 이제 뭐 노방전도도 하고 이런 그런 청년부였었어요. 갔는데 클럽도 약간 좀 너무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전 클럽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갔는데 어두운 그곳에서 이제 조명이니까 사실 뭐 미러볼이랑 네. 빨간불, 파란불 막 맞아요. 이렇잖아요. 그런 불 있는 데서 막 통성 기도를 박수 치면서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낯설겠다. 이곳은 내가 지금 올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겠다. 기도를 할 줄도 모르니까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어떻게 저도 모르는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저 이 소리가 지금 좀 너무 힘들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도가 방해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들다. 이 소리들이 안 들리게 해달라고 처음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방언 소리 네, 뭐 이런 소리.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어요. 저도 되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저는 뛰쳐나왔어요. 사람 입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니까 너무 아 다들 뭐 카레에서 오므라이스 막 이러니까 네, 말랄랄랄라 이러니까 뭐지? 잘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고 사칙사칙 이러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뛰쳐나올 용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 기도하다가 그냥 저 빨리 이제 집에 나왔죠. 그러고서 있는데 친구가 그래도 나와봐라. 그래서 한 달만 꾸준히 나갔던 것 같아요. 한 4번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계속 주의 성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으니까 그냥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2주에 한 번씩 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힘들 식으로. 때마다 또. 네네네. 슬쩍. 그렇게 해서 진짜 징검다리 신도처럼 이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인격적인 만남, 기억할 만한 느낌 뭐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있죠. 근데 뭐 수련회를 가서도 사실 막 이렇게 되게 제가 울고 그러는데도 뭔가 깊이 있게 막 와닿는 느낌은. 네.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울고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보지 않았었는데 거기 수련회에서 울고 났는데도 그게 주의 성수를 꼬박꼬박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제 삶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렇게 한 1, 2년을 지냈는데 이제 법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쯤에 가니까 이제 저 스스로가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때 한번 가볼까 하고 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팀 막내였던 아롬이가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곽윤찬 선생님의 아이엠 멜로디가 있거든요. 알아요. 찬송가를 네. 이제 네네네. 편곡하셔서 네네네. 이제 찬양 앨범을 내시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냐 잘 됐다 그러고 있는데 그 곽윤찬 선생님은 저는 또 제가 동덕여대 다녔었잖아요. 네네. 그 동덕여대 화성학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었었어요. 저희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나오셔서 아임멜로디 얘기를 한참 네네네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도 곽윤찬 선생님 아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대학원 때 다시 이제 만나 뵙게 되면 제가 이제 동덕여대 대학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이제 화성학 수업이 또 있으니까 만나 뵈면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롬이가 아이엠 멜로디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이제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아롬이 너무 잘해요. 근데 사실 그 선생님은 저를 잘 몰랐었어요. 그냥 제자 중에 한 명. 근데 뭐 어떻게 아니면서 저도 이제 아롬이랑 같은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연락 주시더라고요. 민진아 너 크리스찬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사렛 대학교가 이제 한 1, 2년 이제 실용학과가 생긴데 1, 2년밖에 안 됐을 즈음이었어요. 근데 너 크리스찬이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아이엠 멜로디를 했을 때에도 저 예수님은 알지만
저 많이 알아가는 중이에요 아직.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저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서 있는데 앨범 이제 녹음할 때 끝날 때쯤에 사실 우리가 나사렛 대학교를 지금 이제 교수를 또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 오빠도 이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네, 나얼 씨. 네, 나얼 씨, 나얼님도 있어요. 나얼님까지. 나얼 씨도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네네네. 나얼 오빠도 있고 그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전태관 선생님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셨고 지금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하신 송원영 감독님도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야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실 신앙도 그쵸. 신앙이고 어떤 일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덥석 물었죠.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됐었어요. 그 막 계속 네, 나갈게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음악인들로만 이루어진 어떤 그 연예인들이 아니고 음악하는 사람들만 이제 모여 있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강윤 선생님이 너 그래도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니? 나와야 되지 않겠니?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을 미루다가 갔어요. 그때가 아마 2012년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도인가? 12년도? 그 12년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월에 나가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교회도 다니지 않을 때였었고 그냥 이제 믿겠다라는 마음만 이제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지식적인 게 전혀 없는데 이분들도 너무 하드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광희찬 선생님이 공부하시는 거기면 거의 신학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글로 가 자꾸. 그래가지고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뭐 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수업 시간에도 제대로 안 하는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 그 정도였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여기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묻지는 못했어요. 묻지는 못했는데 제가 나름 계속 복습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 강의해 주실 때 계속 핸드폰으로 막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걸 찾아보고 너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어떤 성경의 역사도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세계의 역사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대부분 예수님은 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역이랑 세계 역사도 같이 가. 희한하죠. 네. 그렇게 하기 싫었던 지리와 네. 세계사 안에 네. 제가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그 사회과 부도를 우리가 챙겨보고 있고 머리가 쥐가 났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맞물려 있는 톱니를 보면 거대한 수레바퀴를 보면 압도당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세계사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각자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주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너무 저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저를 다 바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계기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이게 가장 솔직한 간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누구의 간증을 기대하잖아요. 드라마틱한 반전, 기적과도 같은 역사. 그런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스며들어가는 그 신앙이 진짜 무서운 신앙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의 뿌리니까. 저는 완전 반대로 완전 그 미닝으로 먼저 그렇게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흔들리니까 그것만으로 너무 제가 몽환적으로 가더라고요, 신앙이. 그래서 이건 기초 공사를 해야겠다. 전 반대로 지금 우리가 같이 만난 거예요. 반대의 길에서. 재밌네요, 되게. 그래서 이게 뭐 남들처럼 화려하게 정말 구원을 받은 날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제가 스며들게끔 그렇죠. 근데 너무 그게 감성적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누군가의 막 말로 전도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말씀으로 제가 이제 딱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너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자유로워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6개월 있다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 자유로워진다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뭔가 이렇게 탁 풀리는 그 느낌을 이해를 하니까 완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그 자유라는 것도 사실 와닿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모를 때는. 저는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자유로워요. 나는 오히려 내 생활에 틀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도 자유롭지 않았는데 어떤 다시 생각해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유로움에 제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 틀 안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것 같아요. 자유로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편안해지셨고 자유로움도 느끼실 테니까 그 아임 멜로디 때 참여했던 노래를 살짝만 제가 자유롭게 또 불러야 자유롭게 되나요? 좀 들려주시면 저희도 자유롭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그 진짜 약간 흑인 소울이 정말 늘 느끼는 거지만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진짜 오래된 영화 휘트니 휴스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흔들면서 불렀던 영화 보디가드라는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그거 어릴 때 보고 진짜 눈물 났었어요. 그때 신앙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근데 딱 그러니까 윈니 휴스턴이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 감사해요. 낮은 음을 우리가 굉장히 고급진 표현으로 후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꾸부리. 꾸부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찬양이 갖는 힘. 그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말씀을 들었을 때도 찬양을 통해서 들었을 때 화살로 관통하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아마 원튼 원치 않았든 자꾸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던 이유가 근데 정말 그렇게 쓰임 받도록 워낙 재능을 타고난 걸 어찌어겠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찬양하면서 진짜 많이 울컥울컥하고 왜 찬송가로도 사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 찬송가 한 권으로도 자체가 찬양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에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혹시 그냥 시간 날 때 이렇게 편하게 본인을 안정시켜주는 찬양 있어요? 그냥 굉장히 왜 단조로운 가스펠 아닌 정말 정통 찬양인 찬송가인데도 저도 이렇게 확 마음이 안정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자장가처럼. 네, 저 2개요.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 눈치채셨겠지만. 그러면은 그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노래 그걸 그냥 영어로 불러볼게요. 네네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arest pain we bear. Oh,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아, 네. 진짜 너무 좋은 악기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럽다, 되게 부럽다. 아니에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완전 부럽다. 노래 말고 너무 많이 와, 가셨잖아요. 네. 어떻게 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부리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근데 은혜롭다 진짜 완전 아유, 그 감사합니다. 소울풀한 정서가 확실히 네. 그 찬양을 할 때는 그 R&B 창법이 좀 우리의 정서랑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옵니다. 확 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셨습니까? 진짜 이런 회복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말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거 진짜 너무 저희가 선물 받았는데 아유, 우리 아니에요. 서로에게 선물인 네. 거네요. 그럼 이 선물 갑자기 모아서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아, 너무 좋다. 그 이제 뭐랄까 우리에게는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진 씨가 이제부터 네. 가장 반짝이는 시즌이 열린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도 네, 네. 또 인간적으로도 네, 네. 어때요? 이제 민진 씨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꾸준히 음악을 하는 게 물론 그래야죠. 이 목소리를 지금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지금. 네,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모토가 지금 지금 솔로로 3년간 이제 공백 기간을 가지다가 솔로로 2016년부터 나왔는데 그 지금 이제 세 곡이 나왔어요. 그 세 곡의 가사 내용들이 사실 그냥 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담은 이야기는 이제 뭐 간증이에요. 그렇죠. 네, Yesterday's I도 그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제 내가 엉터리로 살았지만 사실 그거마저도 소중하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네, 하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엉터리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도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시고 사실 내가 이렇게 죄인인 길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너무 값지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뒤에 있는 데트라이트도 그렇고 끝났어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끝났어가 네. 이제 너 그 끝났어란 이야기예요. 선포군요. 네네네 선포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제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이 사랑의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사람이 음악을 할 때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 왜 자유로운지를 제가 입으로 정말 말로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 음악으로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저의 비전이 되더라고요. 믿고 나서는. 정규 솔로 앨범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그 과정 중에 아기가 이제 그렇죠. 생겼는데. 예, 아기가 생각보다 빨리.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달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정규 앨범은 낼 수 있지만 이제 첫째 아기가 너의 뱃속에 있는 시간은 오롯이 지금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조금 미뤘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예. 저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지나고 우리는 덕분에 더 깊어진 정규 앨범을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지금 계속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늦가을쯤이나 아우 가을 좋다. 가을. 제 음악이 늦가을에 되게 잘 그렇습니다. 맞더라고요. 산함에 네. 확 포근하게 네, 그래서 덮어주는. 그 추운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이지 싶어서 늦가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람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항상 네. 그 여지는 네, 있는 그리고 거니까. 또 언제 또 역사하시면 또 저 둘째가 또. 네, 그럴 수도 있고 더 빨리 앨범을 내게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좀 혹시 남편분도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아직? 남편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굉장히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약간 좀 이제 크면서 조금 이제 반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주변에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모태신앙은 조금 더 그 가정이 우리랑 다르대요. 네, 그런가 봐요. 사람마다 그런가 다 봐요. 다르대요. 네,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크고 나니까 머리가 크고 나니까. 머리가 크고 나니까 머리가 굵어지고 나니까. 어른들 표현으로.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자기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가는 거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 안 하는데 나한텐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너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된다. 너 나랑 헤어지고 싶냐? 난 너랑 영원히 하고 싶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거든요. 네. 사실 대출아잇이 아까 제가 두 번째 나왔던 싱글 대출아잇이 남편을 보고 한 이야기예요. 아, 진짜? 오른쪽에 그 대출아잇 아, that's right. 아, 이게 맞아 이게 아니라 맞아도 있고. 아, 중의적인 네. 표현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분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너 나랑 같이 천국으로 가서 지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너무 노래로 간증하고 싶다. 부럽다. 나 노래하고 간증하면 다 떠나.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말씀으로 간증하시잖아요. 다 가질 수는 없는데 노래 잘하는 거 너무 부러워. 아까 이렇게 막 이거 하고 싶어 나도. 나중에 조금 알려드릴게요. 부러워 진짜. 아,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찌 보면 우리가 막 드라마틱한 반전을 너무나 원했지만 돌이켜보면 아주 요란한 여행을 끝나고 집에 왔을 때 그 숨을 들이킬 때의 느낌? 그게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네. 가장 일상에서 평범하게 묻어나오는 이 진리, 이 말씀들.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운이 좀 길게 남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우우우 이 창고 너무 이 꼬부리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가슴 노래를 해야 되나 봐요. 정말 100마디가 확 압축 파일로 와닿는 아유,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다. 오, 예.